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실업률이 사상 최악을 달리고 있죠. 네, 작년 2020년에 첫 실행이 되었는데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그 IT 활용 가능한 그런 직무에 청년들을 채용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네, 어떤 일자리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사업들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그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는데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IT 활용 가능한 직무의 청년 그 채용한 그 중소 중견 기업에 6개월간 그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입니다. 6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 거고요. 그 5인 이상을 중소 중견 기업이라고 하나 봐요. 네, 5인 이상 판단하는 기준은요.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이 돼야 돼요. 일단 해당 기업이 디지털 일자리 채용이 가능한 기업인지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확인을 받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제한 기업도 있어요. 네, 정부나 공공기관, 네, 학교 안 되고요. 그다음 유흥주점 안 되고요. 자, 근로자 파견업, 근로자 공급업 이런 회사는 안 되고요. 자, 임금 체불 있는 회사도 안 되고요. 중대재해 발생으로 명단에 공표된 사업장도 네, 일단 이러한 사업장은 일단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네, 일단 그 디지털 일자리 청년 채용 대상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미만이고요. 군필자, 남자들의 경우는 만 39세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네, 그리고 사업자를 낸 청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사실 확인서를 항상 받아야 돼요. 대학생일 경우는요,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자여야만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이라든가 뭐 학점은행제 있죠? 네, 이런 학생들은 재학 중인 사람도 가능합니다. 대학생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고3 그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는 가능합니다. 네, 중복 제한인데요.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을 6개월간 채용을 했는데요. 또 다른 6개월을 해당하는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A라는 직원은 6개월까지만 후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퇴사를 하던가 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네, 또 다시 다음 디지털 일자리 채용을 동일한 청년을 채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네, 채용을 해야 되고요. 네, 실제로 그 협약 맺은 후 네, 채용 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네, 제출할 때 근로계약서 있죠. 네, 근로계약서 확실히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주 40시간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월에 한 182만 2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간 그 4대 보험 가입 필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 종료 후 정규직으로 여러분 네, 계약 종료 후 내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제 네, 한 3개월 후 나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이직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정규직 전환도 빠르게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채용을 해야 되는지 몇 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담당 그 관할에 연락을 하셔서 이것 먼저 확인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월 200만 원 이상 직원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18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10만 원은 뭐냐면
간접 노무비예요. 그러니까 회사에게 주는 거죠. 네, 이런 직원을 뽑아서 이렇게 고맙다라는 정도의 좀 사례인 것 같아요. 즉, 총 지원을 받는 금액은 그러면 19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00만 원 정도에 줄 수 있는 그런 그 직원을 채용을 하고 네, 정부에서 19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원한다고 해서 다 채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네, 해당하는 기업의 그런 채용 필요성, 그 다음에 직무 내용, 예상 결과, 그리고 결과물, 활용 방안, 즉 채용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운영 기관에서 검토 후 승인 후 몇 명 채용을 하세요. 그 몇 명을 몇 월 며칠까지 채용을 하시면 돼요. 라고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난 후에 채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 신청하는 방법은 기업이 운용기관에 채용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출하기 전에 연락을 먼저 해보세요.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은 어떤 기업인데 해당하는 기업에 혹시 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그런 기업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면 운영기관에 채용 계획서를 제출을 하라고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검토 및 승인, 그리고 운영기관 간에 그 협약 계약서를 체결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운영기관에서 실제로 와서 그 한번 사무실 그 업장을 한번 보고 계약서를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오지 않고 그 지원 계약을 체결한 운영기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은 기업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일 경우는 워크넷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먼저 참여 신청을 하시기 전에 네, 내가 해당 선정 기업인지 아니면 혹시 몇 명 정도를 내가 채용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내가 청년이다, 나도 디지털 일자리로 좀 취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해당 운영기관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혹시 어느 회사에서 디지털 일자리를 채용을 하는지 그 리스트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금은 언제 나오냐? 네, 지원금은 보통 기업에서 매달 10일 날이 월급날이죠. 일단은 해당 기업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직원에게 일단 해당 기업에서 먼저 급여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급여를 준 명세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해당 청년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작업 보고서를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 후 한 2주에서 4주 사이에 아마 기업의 그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채용한 청년의 작업 보고서가 굉장히 좀 부실하다, 이거 진짜 채용을 제대로 하고 뽑은 게 맞아 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정부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네, 그냥 뭐 작업 보고서를 대충 작성을 한다거나, 그러면 현장에 실사를 나오거나 뭐 카톡을 본다거나 아니면 작업 보고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부정수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부정수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부정수급이라고 만약에 그게 판단이 된다면 네, 지원받은 것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작업 보고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주 40시간, 그리고 한 달에 200시간 정도 일한 게 맞구나 라고 누가 봐도 네, 그 근무표, 작업 보고서를 철저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